2024년 3월 서울. 60세 이정호 씨는 마지막 출근길에 올랐다. 37년간 다녔던 구청. 오늘이 정년퇴직하는 날이었다. 아침 8시 30분, 평소와 똑같은 시간.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마지막이었다.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고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퇴직금을 받았다. 오후 5시 정호는 구청 건물을 나왔다. 37년. 그 긴 시간이 한순간에 끝났다. 손에는 퇴직 기념 꽃다발과 감사패가 들려 있었다. 무겁지 않았지만 묘하게 허전했다. 집으로 가는 길. 정호는 평소 지나치던 작은 카페 앞에 멈춰 섰다. 창문 너머로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우아한 손놀림, 집중하는 표정, 그리고 완성된 한 잔의 커피. 정호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도 언젠가. 집에 도착해서 정호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 않았다. 이제 뭘 하지? 37년간 반복했던 일상이 사라진 자리.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정호는 막막했다. 정호는 1964년생이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다. 공부를 열심히 했고 대학을 졸업했고 1987년 23세 나이에 구청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부모님은 기뻐하셨다. 안정적인 직장, 평생 직장. 그것이 당시 최고의 가치였다. 정호는 성실했다. 지각한 적이 없었고 주어진 일은 완벽하게 처리했다. 상사에게 칭찬받았고 동료들에게 신뢰받았다. 승진도 순조로웠다. 7급, 6급, 5급. 30살에 결혼했다. 선을 봐서 만난 여자였다. 나쁘지 않았다. 착했고 현명했고 살림을 잘했다. 아이가 둘 태어났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정호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고 아이들 교육비를 댔고 집을 샀다. 40대에는 승진해서 팀장이 됐고 50대에는 과장이 됐다. 평범한 인생이었다. 큰 성공도 큰 실패도 없었다. 그저 성실하게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았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정호는 생각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지? 대학 시절 정호는 카페를 좋아했다. 친구들과 공부하러 가거나 혼자 책 읽으러 가거나 카페에 앉아 있는 시간이 좋았다. 커피 향기, 잔잔한 음악, 조용한 분위기. 그때 정호는 생각했다. 나중에 나이 들면 작은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다. 하지만 그건 꿈일 뿐이었다. 현실은 달랐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고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 카페는 그저 꿈으로 남았다. 37년이 흘렀다. 그리고 정년퇴직. 이제 정호에게는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다. 60살에 무슨 카페를. 너무 늦은 거 아닐까? 퇴직 후 첫 주. 정호는 집에만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다. TV를 보고 신문을 읽고 인터넷을 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었다. 무료했다. 37년 동안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멈추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밖에 좀 나가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요. 어디를 가? 산책이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라도 해야죠. 정호는 산책을 나갔다. 동네를 천천히 걸었다. 평일 낮. 거리에는 주부들과 노인들만 있었다. 정호도 이제 그들 중 하나가 됐다. 공원 벤치에 앉았다. 옆에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신문을 읽고 있었다. 퇴직하셨나 봐요? 할아버지가 물었다. 네.
이번 달에요. 얼마나 됐어요? 일주일이요.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처음엔 다 그래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죠. 저도 10년 전에 그랬어요. 지금은요? 익숙해졌죠. 이렇게 공원 나와서 신문 보고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살아요. 정호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익숙해진다. 무료한 일상에 익숙해진다. 그게 퇴직 후 삶의 전부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는 다시 그 카페 앞을 지났다.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 봤다. 작은 카페였다. 테이블이 6개 정도. 조용했다. 카운터에서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30대로 보이는 여자였다. 정호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커피를 받아 창가 자리에 앉았다. 한 모금 마셨다. 깊은 맛이었다. 향기도 좋았다. 정호는 바리스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우유를 스티밍하는 모습. 익숙하고 능숙했다.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정호는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카페 하고 싶어.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카페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대학 때부터. 하지만 여보, 지금 60살인데. 그래서 안 되나?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해봐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그 말에 정호는 용기를 얻었다. 다음 날 정호는 인터넷으로 바리스타 학원을 알아봤다. 생각보다 많았다. 과정도 다양했다. 취미반, 전문가반, 창업반. 정호는 전문가반에 등록했다. 제대로 배우고 싶었다. 3개월 과정 주 5일, 하루 4시간 첫 수업날 정호는 긴장했다. 학원에 도착하니 수강생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20대에서 30대였다. 정호는 확실히 나이가 많았다. 강사는 40대 남자였다. 바리스타 경력 15년이라고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수입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여러분께 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수업은 이론부터 시작됐다. 커피의 역사, 원두의 종류, 로스팅, 그라인딩. 정호는 노트에 꼼꼼히 적었다. 37년간 공무원 생활로 익힌 습관이었다. 첫 주는 이론이 대부분이었다. 정호는 집에 와서 복습했다. 외워야 할 것이 많았다. 아라비카, 로부스타, 블렌딩, 싱글 오리진. 처음 듣는 용어들이 쏟아졌다. 둘째 주부터 실습이 시작됐다. 에스프레소 머신 다루는 법을 배웠다. 그라인더로 원두를 갈고 포터필터에 담고 탬핑하고 추출하는 과정. 정호는 서툴렀다. 손이 떨렸고 실수도 많았다. 탬핑 압력이 일정하지 않았고 추출 시간도 들쭉날쭉했다. 젊은 수강생들은 금방 익혔다. 정호는 뒤처지는 것 같았다. 조금 좌절했다. 휴식 시간에 강사가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어려우시죠? 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강사는 미소 지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저도 40대에 시작했거든요. 중요한 건 열정이에요. 하지만 젊은 친구들보다 느린 것 같아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죠. 이정호 씨는 꼼꼼하시잖아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 말에 정호는 힘을 얻었다. 그날부터 더 열심히 연습했다. 3주차. 정호는 매일 학원에 1시간 일찍 갔다. 남들보다 연습 시간을 더 가지기 위해서였다. 에스프레소를 수십 번 추출하고 우유 스티밍을 반복했다. 손이 기계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탬핑 압력이 일정해졌고 추출 시간도 안정됐다. 에스프레소의 크레마가 점점 더 예쁘게 나왔다. 4주차.
라떼 아트를 배웠다. 우유를 스티밍해서 에스프레소에 붓는 것. 손목의 각도, 부어넣는 속도, 잔의 높이. 모든 것이 중요했다. 정호는 처음엔 그냥 섞였다. 무늬가 나오지 않았다. 하트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냥 얼룩만 생겼다. 젊은 수강생들은 쉽게 해냈다. 하트, 튤립, 로제타. 예쁜 무늬들이 만들어졌다. 정호는 좌절하지 않았다. 매일 연습했다. 집에서도 연습했다. 작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서 거실에 두고 아내를 모델 삼아 연습했다. 여보, 오늘도 라떼 한 잔 어때요? 좋죠. 근데 여보, 벌써 오늘 5잔째예요. 정호는 웃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6잔째, 7잔째. 계속 만들었다. 아내는 다 마실 수 없어서 화분에 물 대신 부었다. 5주차. 정호는 처음으로 하트 모양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하트였다. 성공했어요. 정호는 소리쳤다. 다른 수강생들이 박수쳤다. 강사도 엄지를 치켜 세웠다. 좋아요, 이정호 씨. 이제 시작이에요. 정호는 가슴이 벅찼다.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뿌듯한 순간이 많지 않았다. 작은 하트 하나였지만 정호에게는 큰 성취였다. 8주차. 이론 시험이 있었다. 정호는 열심히 공부했다. 37년간 익힌 공부 방법이 도움이 됐다. 노트 정리, 암기, 복습. 학창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시험날. 정호는 긴장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본 게 언제였을까? 30년도 더 됐다. 객관식 50문제, 주관식 10문제. 정호는 침착하게 풀었다. 아는 문제들이었다.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정호는 95점을 받았다. 수강생 중 1등이었다. 축하드려요, 이정호 씨. 최고점입니다. 강사가 박수치며 말했다. 다른 수강생들도 축하해줬다. 10주차. 실기 시험이 있었다. 에스프레소 2잔, 카푸치노 2잔, 카페라떼 2잔을 20분 안에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라떼 아트로 하트, 튤립, 로제타를 각각 표현해야 했다. 정호는 손이 떨렸다. 하지만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다. 원두를 갈고 탬핑하고 추출했다. 우유를 스티밍하고 라떼 아트를 그렸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수백 번 연습한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18분 30초. 정호는 모든 음료를 완성했다. 심사위원이 맛을 보고 라떼 아트를 확인했다. 좋습니다. 합격입니다. 정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12주차. 마지막 주였다. 수료식이 있었다. 정호는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받았다. 손에 쥔 자격증. 작은 종이였지만 정호에게는 무게가 있었다. 60살에 딴 자격증. 새로운 시작의 증표. 집으로 돌아와 정호는 아내에게 자격증을 보여줬다. 여보, 나 합격했어. 1등으로. 아내는 눈물을 흘렸다. 축하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37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기쁜 순간이 많지 않았다. 자격증을 딴 후 정호는 본격적으로 카페 오픈을 준비했다. 먼저 장소를 알아봤다. 집 근처 주택가. 조용하고 나무가 많고 산책하기 좋은 동네. 한 달간 발품을 팔았다. 여러 곳을 봤지만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다. 어느 날 정호는 작은 골목길을 걷다가 한 건물을 발견했다. 1층 구석, 약 20평 정도.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들었다. 앞에는 작은 마당이 있어서 테이블 2~3개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임대라는 편말이 붙어 있었다. 정호는 바로 전화했다. 집주인을 만나 계약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50만 원. 부담스러웠지만 정호는 결심했다. 퇴직금의 일부를 썼다. 다음은 인테리어였다. 정호는 심플하고 따뜻한 느낌을 원했다. 나무 테이블, 편안한 의자, 간접 조명. 벽에는 책장을 만들어 책을 놓기로 했다.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고 견적을 받고 비교했다. 공무원 시절 익힌 꼼꼼함이 도움이 됐다. 총 2천만 원이 들었다. 장비도 구입해야 했다. 에스프레소 머신, 그라인더, 냉장고, 제빙기. 중고를 알아봤지만 결국 새 것을 샀다. 카페의 심장이니까. 3천만 원이 더 들어갔다. 원두도 선택해야 했다. 정호는 여러 로스터리를 방문했다. 샘플을 받아서 집에서 테스트했다. 맛, 향, 가격을 비교했다. 결국 두 곳을 선택했다. 하나는 밝고 산뜻한 블렌드, 다른 하나는 깊고 진한 싱글 오리진. 메뉴판도 만들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카페모카. 기본 메뉴들. 가격은 다른 카페보다 조금 낮게 책정했다. 동네 카페니까. 카페 이름도 정해야 했다. 정호는 고민했다. 거창한 이름보다는 편안한 이름이 좋을 것 같았다. 쉼표. 정호는 이 이름을 선택했다. 인생에서 잠깐 쉬어가는 곳. 그런 의미였다. 간판을 만들고 메뉴판을 인쇄하고 컵과 접시를 샀다. 테이블볼을 놓고 화분을 두고 음악을 틀었다. 3개월의 준비 끝에 카페 쉼표가 완성됐다. 2024년 10월 1일. 개업일. 정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잠을 설쳤다. 긴장됐다. 6시에 카페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불을 켰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예열하고 원두를 확인했다. 모든 게 준비됐다. 개업 시간은 오전 9시. 정호는 카운터 뒤에 섰다. 바리스타 유니폼을 입었다. 검은 앞치마에 하얀 셔츠. 거울을 봤다.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9시가 됐다. 정호는 문을 열었다. 오펀이라고 적힌 팻말을 걸었다. 하지만 손님이 오지 않았다. 9시 30분, 10시.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정호는 불안했다. 혹시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닐까? 10시 30분 문이 열렸다. 첫 손님이었다. 60대로 보이는 여자였다. 동네 주민인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여기 새로 생긴 카페죠? 궁금해서 왔어요. 네, 오늘 오픈했습니다.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아이스로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운터로 갔다. 손이 떨렸다. 심호흡을 했다. 원두를 갈았다. 포터 필터에 담고 탬핑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했다. 얼음을 넣고 물을 부었다. 5분이 걸렸다. 평소보다 오래 걸렸다. 긴장해서 커피를 내왔다. 손님은 한 모금 마셨다. 정호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맛있네요. 깊은 맛이 나요. 정호는 안도했다. 감사합니다. 손님은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나갔다. 정호의 첫 손님이었다. 오후에는 손님이 조금 더 왔다. 젊은 엄마와 아이 산책하던 노부부, 대학생 둘. 총 6팀. 많지는 않았지만 정호는 만족했다. 첫날 치고 나쁘지 않았다. 저녁 7시 영업 종료. 정호는 카페를 정리하며 하루를 돌아봤다. 6팀 총 12잔. 매출은 5만 원. 적었다. 하지만 정호는 행복했다.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짓는 모습을 봤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정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첫날 손님이 왔어요. 6팀이나. 어땠어요?
떨렸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정말로.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봤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다. 첫 주는 힘들었다. 손님이 많지 않았다. 하루 평균 10명 정도. 매출은 10만 원을 넘지 못했다. 임대료와 원두값을 생각하면 적자였다. 실수도 많았다. 에스프레소를 태우기도 했고 우유를 흘리기도 했다. 라떼 아트가 실패할 때도 있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컴플레인을 했다. 커피가 좀 싱거운데요? 정호는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손님은 다시 오지 않았다. 정호는 좌절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실력이 부족한가? 그날 밤 정호는 커피에 대한 책을 다시 꺼내 읽었다. 추출 온도, 시간, 압력. 모든 것을 다시 공부했다. 다음 날부터 정호는 더 신경 썼다. 온도계로 물 온도를 재고 타이머로 추출 시간을 확인했다. 맛을 직접 보고 농도를 조절했다. 둘째 주. 손님이 조금 늘었다. 하루 평균 15명. 단골도 생기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오는 60대 남자. 항상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신문을 읽으며 30분 정도 앉아 있다 갔다. 커피 맛있어요. 이 동네에 이런 카페가 생겨서 좋네요. 그 말에 정호는 힘을 얻었다. 셋째 주. 정호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디저트를 추가한 것이다. 직접 만들지는 못하고 근처 베이커리에서 납품받았다. 크로와상, 마들렌, 스콘. 커피와 잘 어울리는 것들.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다. 디저트도 있네요. 좋아요. 디저트를 주문하는 손님이 늘었다. 매출도 조금씩 올랐다. 넷째 주. 정호는 메뉴판을 새로 만들었다. 손글씨로 직접 썼다.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었다. 그리고 카페 분위기도 조금씩 바꿔갔다. 창가에 화분을 더 놓았고 벽에 손님들이 남긴 메모를 붙였다. 작은 칠판에 오늘의 추천 커피를 적었다. 한 달이 지났다. 정호는 카페 운영이 조금씩 익숙해졌다. 손님 응대도 자연스러워졌고 커피 만드는 속도도 빨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손님이 갑자기 몰렸다. 주문이 쏟아졌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정호는 당황했다. 손이 떨렸고 순서가 헷갈렸다. 어떤 손님은 10분 넘게 기다렸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호는 계속 사과했다. 땀이 흘렀다. 30분 후 드디어 모든 주문을 처리했다. 하지만 정호는 지쳤다. 의자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도움이 필요한가? 정호는 고민했다.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하나? 하지만 매출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혼자 버텨야 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손님이 갑자기 몰려서 혼자서 다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제가 도와줄까요? 뭐? 저도 시간 있어요. 점심시간에만이라도 나가서 도와줄게요. 정호는 놀랐다. 하지만 여보가 커피는 여보가 만들고 저는 서빙하고 계산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정호는 가슴이 벅찼다. 고마워요, 여보. 다음 날부터 아내가 점심시간에 카페에 왔다. 앞치마를 두르고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다. 부부가 함께 하시네요. 보기 좋아요. 정호는 커피를 만들고 아내는 서빙을 했다. 호흡이 맞았다. 37년 부부의 호흡이었다. 점심시간이 훨씬 수월해졌다.
손님들도 기다리는 시간이 줄었다. 만족도가 높아졌다. 2달째. 카페는 점점 안정됐다. 하루 평균 20명의 손님. 매출은 20만 원 정도. 여전히 적자였지만 희망이 보였다. 단골 손님들이 늘었다. 얼굴을 알게 됐고 이름을 기억했다. 손님들도 정호를 기억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김 선생님.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름을 부르자 손님들이 더 기뻐했다. 단골이 되는 느낌을 받았다. 정호는 깨달았다.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었다. 사람들과 만나는 곳, 이야기를 나누는 곳, 관계를 만드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정호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셋째 달. 10월이 지나고 11월 초가 됐다. 카페 쉼표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았다. 하루 평균 25명 정도의 손님. 매출은 25만 원 선. 여전히 적자였지만 개선되고 있었다. 하지만 11월 중순 문제가 생겼다. 카페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오픈한 것이다. 유명 브랜드였다. 크고 화려하고 마케팅도 공격적이었다. 오픈 기념으로 2주간 50% 할인. 정호의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루 평균 25명에서 15명으로. 매출도 15만 원으로 떨어졌다. 단골 손님들마저 프랜차이즈로 가는 것 같았다. 정호는 초조했다. 어느 날 저녁 정호는 아내에게 털어놓았다. 여보, 이러다 문 닫는 거 아닐까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손님이 너무 줄었어요. 프랜차이즈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브랜드도 유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경쟁해요?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프랜차이즈는 빠르고 저렴할지 몰라도 여보의 카페에는 다른 게 있잖아요. 다른 게? 진심이요. 여보는 한 잔 한 잔 정성껏 만들잖아요. 손님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부르고. 그게 프랜차이즈와 다른 거예요. 정호는 아내의 말을 곱씹었다. 맞는 말이었다. 프랜차이즈는 빠르고 저렴하지만 기계적이었다. 정호의 카페는 달랐다. 작지만 따뜻했다. 다음 날 정호는 결심했다. 더 노력하기로. 먼저 단골 손님들에게 작은 카드를 만들었다. 손글씨로 감사 인사를 썼다. 항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쉼표는 여러분 덕분에 숨쉽니다. 사장 이정호 올림. 카드를 받은 손님들이 감동했다.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감동인데요. 그리고 쉼표만의 특별 메뉴를 개발했다. 계절 한정 메뉴. 11월에는 고구마 라떼. 직접 고구마를 쪄서 만든 페이스트를 넣었다. 단맛이 은은하고 고소했다. 이거 완전 특별한데요? 다른 데서는 못 마셔봤어요.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다. SNS도 시작했다. 딸이 도와줬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카페 사진을 올렸다. 라떼 아트 사진, 햇살 비치는 창가 사진, 따뜻한 조명 사진. 고구마 라떼 사진도 올렸다. 해시태그 동네 카페, 해시태그 수제커피, 해시태그 고구마 라떼, 해시태그 60세 바리스타. 해시태그도 달았다. 딸이 알려준 대로. 그리고 정호는 더 친절해지기로 했다. 손님 한 명 한 명과 대화를 나눴다. 이름을 물었고 기억했다. 단골 손님의 취향을 외웠다. 김 선생님, 오늘도 따뜻한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오, 기억하시네요. 역시 여기가 최고예요. 손님들은 기뻐했다. 프랜차이즈에서는 받을 수 없는 관심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손님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프랜차이즈 가봤는데 거기는 그냥 뭔가 따뜻함이 없어요. 여기가 훨씬 좋아요. 단골 할아버지가 말했다. 고구마 라떼 인스타에서 봤어요. 마셔보고 싶어서 왔어요.
젊은 여자 손님이 말했다. 2주가 지났다. 손님이 다시 늘기 시작했다. 20명, 23명, 27명. 단골들이 돌아왔고 새로운 손님도 생겼다. 정호는 깨달았다. 프랜차이즈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정호에게는 정호만의 방법이 있었다. 진심과 정성. 그것이 무기였다. 12월 초. 정호의 카페는 하루 평균 30명의 손님을 맞이했다. 매출도 30만 원을 넘었다. 드디어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 정호는 안도했다. 위기를 넘긴 것이다. 그날 밤 정호는 아내와 작은 축배를 들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고생 많았어요, 여보.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작은 승리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다. 겨울이 깊어졌다. 카페 쉼표는 동네의 작은 명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침에는 퇴직한 노인들이 모였고, 오후에는 육아맘들이 왔고, 저녁에는 책 읽는 대학생들이 찾았다. 정호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카운터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호는 좋은 청중이었다. 어느 날 70대 할머니가 왔다. 혼자 사시는 분 같았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다. 정호는 커피를 가져다 드리며 물었다. 처음 오시나 봐요? 네. 지나가다 들어왔어요. 따뜻해 보여서.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쓸쓸한 표정이었다. 정호는 다시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혼자 있으니 너무 외로워서요.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 보는 게 좋아서. 집에만 있으면 너무 외로워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주 오세요. 제가 맛있는 커피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야기 상대도 되어 드릴게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요, 사장님. 그날부터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씩 왔다. 정호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젊었을 때 이야기,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또 다른 단골도 있었다. 30대 직장인 여자. 이름은 수진이었다. 점심시간마다 왔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요. 수진이 말했다. 무슨 일 하세요? 마케팅이요. 마감에 쫓기고 상사한테 치이고. 그만두고 싶어요. 진짜로. 정호는 미소 지었다. 저도 37년 동안 공무원 했어요. 힘들 때 많았죠. 어떻게 버티셨어요? 버틴 게 아니라 그냥 했어요. 하다 보니 37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지금 돌아보니 그 시간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 카페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지금이 더 행복하시죠? 네, 확실히요. 근데 그때가 없었으면 지금도 없었을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순간이 다 의미가 있어요. 수지는 그 말에 위로를 받는 것 같았다. 감사해요, 사장님. 덕분에 힘이 나네요. 12월 중순. 정호는 작은 이벤트를 열기로 했다. 크리스마스 특별 메뉴. 페퍼민트 모카와 진저브레드 라떼. 그리고 카페 안을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몄다. 작은 트리, 전구, 종이 눈송이. 아내가 도와줬다. 여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좋아요. 완벽해요. 손님들이 기뻐했다. 우와, 너무 이쁘다.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다. 크리스마스 이브. 카페는 손님들로 가득 찼다. 커플, 가족, 친구들. 모두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호는 카운터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벅찼다.
이 작은 공간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다. 저녁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정호는 카페 문을 닫았다. 아내가 청소를 도우러 왔다. 여보, 오늘 정말 바빴네요. 네. 근데 행복했어요. 손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여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카페 시작한 거. 정호는 아내를 안았다. 당신 덕분이에요. 응원해줘서, 도와줘서. 두 사람은 카페 안을 둘러봤다. 따뜻한 조명, 정돈된 테이블, 크리스마스 트리. 이 모든 것이 정호의 꿈이었다. 그리고 이제 현실이 됐다. 새해가 밝았다. 2025년. 정호는 61살이 됐다. 카페를 연 지 3개월이 지났다. 1월의 어느 날 정호는 아침 일찍 카페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공간이 반겼다. 정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예열하며 정호는 지난 1년을 떠올렸다. 정년퇴직, 바리스타 학원, 카페 오픈. 많은 일이 있었다. 힘들 때도 있었다. 서툴렀고 실수도 많았고 불안했다. 프랜차이즈와의 경쟁도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정호는 행복했다. 진짜 행복이었다. 37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행복. 오전 8시 30분. 첫 손님이 왔다. 단골 할아버지였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김 선생님.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정호는 익숙한 동작으로 커피를 만들었다. 원두를 갈고 탬핑하고 추출했다. 완벽한 크레마가 올라왔다. 할아버지에게 커피를 건네며 정호는 물었다. 요즘 어떠세요? 좋지요. 이렇게 맛있는 커피 마실 수 있는데. 사장님, 정말 커피 실력 엄청 늘었어요. 3개월 전하고는 완전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정호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다. 오전 10시 유감함 3명이 왔다. 유모차를 끌고. 사장님, 카페라떼 3잔이요. 네, 라떼 아트 해드릴까요? 물론이죠. 사장님, 라떼 아트 너무 예뻐요. 정호는 3잔의 라떼에 각각 하트, 튤립, 로제타를 그렸다. 완벽했다. 엄마들이 환호했다. 우와, 너무 예뻐요. 사진 찍어야겠어요. 정호는 뿌듯했다. 작은 라떼 아트 하나가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었다. 정호.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카페는 순식간에 가득 찼다. 아내도 와서 도왔다. 정호는 바빴다.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디저트를 내놓고 쉴 틈이 없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웠다. 오후 3시 잠시 한가해졌다. 정호는 자신을 위한 커피 한 잔을 만들었다. 아메리카노. 창가에 앉아 천천히 마셨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렸다. 사람들이 걸어갔다. 누군가는 서둘렀고 누군가는 여유로웠다. 정호는 생각했다. 인생도 이렇게 다양하구나. 37년 동안 정호는 한 길만 걸었다. 공무원. 안정적이었지만 단조로웠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매일이 새로웠다. 손님도 다르고 대화도 다르고 하루하루가 달랐다. 60살의 새로운 시작. 늦은 것 같았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 오후 5시 딸이 카페에 찾아왔다. 아빠. 왜 왔어? 그냥요. 아빠, 카페 구경하러요. 요새 너무 바빠서 오랜만이네요. 딸은 카페를 둘러봤다. 와,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요? 아빠, 완전 프로 같아요. 그래? 네, 진짜요. 저도 카페라떼 하나 주세요. 아빠가 만든 거.
정우는 딸을 위해 정성껏 카페라떼를 만들었다. 라떼 아트로 하트를 그렸다. 딸은 한 모금 마시고 엄지를 치켜 세웠다. 완벽해요, 아빠. 맛도 좋고 라떼 아트도 예뻐요. 고마워. 아빠 행복해 보여요. 진짜로. 예전보다 훨씬. 공무원 할 때는 항상 피곤해 보이고 무표정했는데 지금은 완전 달라요. 정우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응, 나도 그래. 행복해. 아빠 멋있어요. 60살에 새로 시작한 거. 저도 본받을게요. 정우는 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딸. 딸은 1시간쯤 앉아 있다가 나갔다. 정우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다. 저녁 7시 영업 종료 시간.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정우는 카페 문을 닫았다. 청소를 시작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기계를 청소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정우는 카페 한가운데 섰다. 조용했다. 하루 동안 북적였던 공간이 이제는 고요했다. 정우는 천천히 카페를 둘러봤다. 자신이 만든 공간. 자신이 선택한 살. 가슴이 벅찼다. 60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하고 쉬는 나이. 하지만 정우는 새로 시작했다. 못다 이룬 꿈을 찾아서.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서툴렀고 실패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정우는 해냈다. 정우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60살의 탄생. 아니, 새로운 시작. 불을 끄고 카페를 나왔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렸다. 하얀 세상.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정우는 집으로 걸어갔다.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내일도 카페에 갈 것이다. 손님을 맞이하고 커피를 만들고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우의 새로운 인생이었다. 60세 바리스타의 탄생. 2025년 10월. 카페 쉼표는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 됐다.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왔다. 단골도 늘었고 새로운 손님도 계속 생겼다. 정우는 62살이 됐다.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카페에 갔다.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대화를 나눴다. 카페는 이제 안정됐다. 하루 평균 40명의 손님. 매출은 50만 원 정도. 임대료와 원두값을 제하고도 이익이 남았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충분했다. 정우가 원했던 건 큰 돈이 아니었다. 의미 있는 삶이었다. 어느 날 바리스타 학원 시절 강사님이 찾아왔다. 이정우 씨, 오랜만이에요. 강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소문 들었어요. 제자가 카페 오픈했다고. 그것도 1년 넘게 잘 운영하고 있다고. 구경하러 왔죠. 강사님은 카페를 천천히 둘러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정말 따뜻한 느낌이에요. 손님들도 편안해 보이고.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마셔볼까요?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정우는 정성껏 아메리카노를 만들었다. 학원에서 배운 그대로 하지만 1년의 경험이 더해진 실력으로. 강사님은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다. 완벽해요. 이정우 씨는 이제 진짜 바리스타예요. 아직 멀었어요. 배울 게 많아요. 아니에요. 기술만 바리스타가 아니에요. 손님을 대하는 마음, 커피를 만드는 정성, 공간을 가꾸는 정성. 그게 진짜 바리스타죠. 이정우 씨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정우는 가슴이 벅찼다. 강사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사실 처음에 걱정했어요. 60살에 바리스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너무 늦은 건 아닌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건 아닌가 하고요. 저도 걱정했어요. 근데 이정우 씨 보면서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열정이고 진심이에요.
이정호 씨한테는 그게 있었어요. 강사님은 떠나기 전에 말했다. 이정호 씨 보면서 저도 배워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고마워요. 정호는 강사님을 배웅하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더 감사하죠. 강사님이 가르쳐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후 정호는 단골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1년 전 외로움에 찾아왔던 그 할머니. 사장님, 요새는 외롭지 않아요. 다행이네요. 여기 오는 게 낙이에요. 사장님도 만나고 다른 손님들도 만나고 혼자가 아닌 기분이에요. 자주 오세요. 항상 환영이에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1년 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저녁 직장인 수진이 왔다.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사장님,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예전에 사장님이 해주신 말 기억나요? 모든 순간이 다 의미가 있다고. 그 말 듣고 조금 더 버텨봤어요. 그랬더니 기회가 오더라고요. 잘 됐네요.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요, 사장님. 제가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힘을 얻었어요. 정호는 뿌듯했다. 자신의 작은 공간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다. 저녁 7시 영업을 마치고 정호는 아내와 함께 카페에 나란히 앉았다. 각자 커피 한 잔씩을 들고 여보, 행복해요? 아내가 물었다. 네, 정말로.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후회 없어요? 37년 공무원 생활하다가 이렇게 된 거.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하나도요. 오히려 37년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 이 행복의 가치를 몰랐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는 데까지요. 이게 제 삶이에요. 이제.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정호는 생각했다. 인생은 언제나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60살이든 70살이든 80살이든 중요한 건 용기라고. 정호는 그 용기를 가졌다. 그리고 지금 정호는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다. 여보. 응? 고마워요. 제 꿈을 응원해줘서.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저도 고마워요. 여보가 행복한 모습 보는 게 저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37년 부부, 이제는 60세 바리스타와 그의 가장 큰 응원자. 정호는 카페 안을 둘러봤다. 따뜻한 조명, 정돈된 테이블, 에스프레소 머신, 손님들이 남긴 감사 메시지가 붙은 게시판. 이 모든 것이 정호의 꿈이었다. 그리고 이제 현실이 됐다. 60세 바리스타의 탄생. 아니, 60세 한 남자의 진짜 인생의 시작. 정호는 미소 지었다. 내일도 이 카페 문을 열 것이다. 손님을 맞이하고 커피를 만들고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호가 원했던 삶이었다. 못다 이룬 꿈을 찾아서.